최근에 동중직회도 난리잖아요. 이제 이런 동북아의 중국, 한국, 일본이 이제 뭐 러시아 뭐 맞물려 가면서 동중국, 뭐 베트남, 필리핀, 일본 맞물려 가면서 이제 중국과 또는 일본과 한국과 온 분쟁 덩어리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 동북아 이 뒷골목에서 지금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스포츠라고 하는 게 강화하고 있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의 제전이 아니고 오히려 각 민족들이 칼을 갈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겠다 그 하는 집체주의적인 승리의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내연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직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금메달 하나 따면 연금 얼마, 100만 원, 뭐 이제 이런 것도 안 할 때가 됐죠.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재벌의 오너들은 꼭 한 종목씩 무조건 떠맡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든 안 하든 떠맡아가지고 한 종목을 육성을 해야 되고 그 돈을 넣어야 되고, 이번에 기업들도 수천억을 아마 몇 년 동안 올림픽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요. 또 상금도 줘야 되고 격려금도 줘야 돼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즐거워지죠. 스포츠라는 게 하다 보면 이제 더욱더 이제 한 팀 스피리트가 생기죠. 우리는 한 팀이야 이런 의지가 생기고 동질감이 들고 해서 금메달을 따면 막상 깨갖고 눈물을 흘리고, 언제 참 어린 축구 선수하고 재벌 회장이 껴안고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겠나요? 그런 면에서는 참 좋다, 좋은 장면이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국가 스포츠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썩 좋은 장면은 아니죠. 선진국 중에서 금메달 땄다고 연금 주고 격려하고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미국도 물론 상금을 주고 합니다만은 그 상금 좀 세금도 다 내야 되고, 또 특히나 병력 특혜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군대는 누가 가냐? 군대는 어둠의 자식들만 가냐? 하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 군대 문제는 군대 문제고, 저는 사실 뭐 징병제 내부적으로는 내심으로는 좀 반대합니다. 물론 모병제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북한이 저렇게 군국주의, 군사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징병제가 푸득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지만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군대를 안 가는 게 무슨 특권이 된다, 특혜가 된다. 그럼 군대 가는 인간은 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우리의 국가 스포츠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국가 스포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시려면 이 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이름은 대중의 국민화입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일 대중은 어떻게 히틀러의 국민이 되었는가? 대중의 국민화. 임지연, 김지혜 교수가 함께 옮겼고요. 조지 모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축제, 연극, 영화, 합창, 오페라, 매스게임, 조각상, 스포츠, 군중대회, 뭐 올림픽 같은 것은 뭐 국민의례, 행진, 조명, 군중대회, 스포츠, 조각상, 매스게임, 뭐 축제,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제 올림픽이죠. 뭐 글자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일 대중은 어떻게 히틀러의 국민이 되었는가? 대중의 국민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스포츠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스포츠로 조직이 되고 스포츠로 소속감을 느끼고 스포츠 집단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어떤 선민적 국가관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책의 6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런 그림들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야한의 정신을 개성한 잡지 정신과 아름다움의 표지 장식입니다. 쉔하이트군요. 아름다움이죠. 심, 이런 그 관념적 표현은 주로 그 좌익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만, 그냥 아름답다 또는 미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름다움, 쉔하이트 이런 말을 쓰죠. 물론 이제 관념론자들이 쓰는 말입니다만, 대개 좌익들은 관념적인 주장들을 많이 했죠. 아름다운 육체에 대한, 물론 아름다운 육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19세기 초가 되면 독일 과학자 의사협회, 이제 이런 협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위대한 조국의 아들들에게 내적 응집력을 조성하기 위해 독일협회, 체조동호회, 남성합창단, 사격동호회, 이제 이런 것들이 19세기 들면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나죠. 우리나라 19세기 초에 뭐 체조라는 걸 알았나요? 우리나라 처음에 서양 애들이 뭐 테니스를 들고 들어오니까 그때는 정구였습니다만은 양반이 직접 정구를 할 수 없으니까 각 집에서 대표 노비들 중에서 몸재간 있는 애를 내보내서 노비들이 정구를 쳤다고. 프리드리히 루드비히 야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체조회를 조직을 했다 그래요. 독일에서 처음으로 1911년에 체조를 통한 조국의 가르침과 삶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것은 남성적 힘을 과시함으로써 살아난다. 과시함으로써 다시 살아난다. 조상들의 영예로운 업적은 체조를 통해 부활할 것이다. 민족의 무질서한 움직임은 축제를 만들어내지 못한 무정형의 군중이 만드는 것은 시장판 같은 분위기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성한 어떤 질서에 의해서 쫙 조직되어 있는 국민 전체를 모두가 하나의 체조 동호회에 가입시킴으로써 국민에 대한 소속감을 들게 하고 체조를 함으로써 정신적인 어떤 고양된 감정을 느끼게 한다. 뭐 이제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인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체조 축제 초대장입니다. 이게 이제 체조 축제, 뭐 아리형도 있고, 뭐 평행봉이 있고요. 이 체조 마루가 있고, 도마가 있고, 아주 뭐 이 근해를 이렇게 하는 그 주로 체조죠. 언제냐 이게 1900년이었습니다. 이게 1900년. 결국 이런 집체적인 줄을 쫙 서서 이제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하죠. 유대인을 참가시킬 거냐, 참가시키지 않을 거냐 하고 이제 그들은 함께 체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유니폼을 입고 독일어 너두라는 평등한 호칭을 사용했으며 하일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하일은 우리말로 그냥 만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만세라는 뜻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런 뜻이라고 해요. 요즘 힐링 캠프 뭐 이런 것이 유행인데 참 나는 이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왜 무슨 다들 정신질환이 있어서 치료받는 것도 아닌데 왜 힐링 캠프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게 그 힐링 캠프 있잖아요. 유대인 힐링 캠프였거든요. 그래서 힐링 캠프 이런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텔레비에서 그걸 하고 뭐 박근혜 뭐 문재인 안철수 뭐 힐링 캠프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근데 만세라는 게 이제 이 하일이라는 말이 질병에 든 상태로부터 질병을 극복한 어떤 건강해진 상태로 옮아가는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일 히틀러 하면 우리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우리의 치유자 히틀러여, 이런 뜻이죠. 그 유대인을 참여시킬 거냐 말 거냐는 것이 굉장히 논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소개되어 있고요. 매스게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스게임 이제 벌리는 건 합창단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콜로세움 같은 거대한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체조동호회, 합창단, 사격 축제 뭐 이런 걸 하고요. 노동자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념물, 기념비 이런 것들도 이제 거대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아주 큰 그 위용을 자랑하는 기념물, 라이프 지히 민족 전투기념관이라 그래요. 참 멋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위압적인 압도하는 건물을 탁 지어놓고 거기에 민족의 숭고한 뭔가를 느끼는 듯한 그런 분위기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이런 거대한 이제 어떤 광장 집회 시설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당시 이제 이런 기념물들이 좀 전에 봤던,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보면 아마 이런 거대한 이제 민족 기념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아직도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치열하게 하는 게 북한의 김일성 국가죠. 북한이라기보다는 김일성 왕조라고 하는 게 나을 텐데, 김일성 왕조입니다. 그 아리랑 축제인가요? 그 거대한 매스게임을 하는 거죠. 한 채의 흐트러짐도 없이 아이들이 나와서 그 광장에서 운동, 무슨 그게 평양 무슨 경기장이었나요? 그 경기장에서 그 아이들이 거대한 콜로세움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원형극장에서 아이들이 집체 운동을 마스게임을 하고 카드 섹션을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 퇴영적인 지구상에 이제 마지막 남은 1984의 집단체조, 1984의 집단체조가 남아있는 곳이 북한인데, 그것은 뭐 관광 상품을 만들면 되겠다든지 정말 볼만하다든지 이런 따위의 흰소리를 찌꺼린 인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동영 의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정치인이야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좋은데, 문학과 예술을 한다는 조정래라고 하는 작가가 아리랑을 북한의 광기의 집단체조, 노예들의 군무죠. 그걸 보고 와서 무슨 감동을 받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그때 생생하게 출근길에 들었습니다만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걸 보고 무슨 관광 상품화 했으면 좋겠다든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따위로 느끼면 기가 막히죠. 그 집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때 그 아리랑 공연을 하는 애들이 평양 시내뿐만 아니고 평양 외곽에 전 그 중고등학생들이 다 있는데요. 새벽 2시, 3시 이런 때 되면 1시간씩 걸어 나와서 이제 집결지에 모입니다. 그럼 이제 그 집결지에 모이면 새벽 4시쯤 모이겠죠. 그럼 그 집결지에 모인 애들을 또 트럭으로 실어 날라요. 그 밤공기가 차가운 10월 달에. 실어 나릅니다. 그럼 평양 시 외곽에 이제 도착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점호를 받고 이제 신분증 검사 각 학급마다 이제 다 이제 챙겨 점호를 받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평양 시내로 들어오죠. 얘들에게 밥 주나요, 누가? 지가 싸운 고구마 하나 먹고 지가 싸운 도시락 그 깡보리밥이겠죠. 쌀이 있나요? 흰쌀이? 고구마 2개 이제 도시락에 담아와서 소금에 절인 무 몇 개 하고 무 몇 토막 도시락 싸들고 와서
그렇게 해서 그 무슨 운동장, 체육관, 이제 다 이제 학교에 이제 줄과 열을 따라서 다 배치가 되죠. 걔들이 기저귀 차고 옵니다. 기저귀 차고. 남자든 여자든. 왜? 화장실을 못 가거든요. 화장실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가면 이빨이 빠지잖아요.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기저귀 차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걔들한테 무슨 일당을 주나요? 뭐가 있나요? 돈을 주나요? 보상을 하나요? 그렇게 몇만 명이 되는 아이들을 새벽부터 모아가지고 그 피눈물 나게, 걔들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지가. 피눈물 나게 훈련을 시켜서 로봇들을 만들어서 노예들에게 군무를 시키는 그걸 가지고 조정래라고 하는 명색이 문학가요, 작가요, 예술가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고 하는 문인이 그게 감동을 받았단, 그걸 뭐 상업적으로 관광 상품화해도 되겠다. 그럼 관광 상품을 만들면 걔들에게는 인건비를 얼마를 줘야 되나요? 이 좌익 밥통들을 저는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이 좌익 밥통들을 생각하면. 그걸 그래, 그게 이제 올림픽, 뭐 올림픽은 그런 행사까지는 아닙니다만은 항상 그렇게 전락할 위험이 있거든요. 인간의 행동에는 언제나 자제하고 절제하고 자유주의적 절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열광에 도취되고 해서 점점 더 그쪽으로 말려 들어가면 북한 애들처럼 저 괴물들, 노예들의 군무가 태어나는 거죠. 그 조정래 같은 참 얼간이 문인들이 그거를 무슨 20세기에 그런 집체가 남아, 집체 광기 어린 노예들의 군무가 남아있다는 것을 정말 부끄러워하고 충격을 받아야 될 텐데, 그거를 잘한다고 칭찬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관광 상품을 만들면, 그러면 관광객이 거기 가서 수만 명의 관광에 대한 체조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면 관광객이 1인당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이 밥통 같은 인간들이 그게 계산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기업들 맨날 장사하는 거 욕이나 하고 하면서 경제는 쥐뿔도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정래가.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독일 대중은 어떻게 히틀러의 국민이 되었는가? 대중의 국민아,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스포츠가 집단 광기를 만들어내고 히틀러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게. 축제를 벌이고 행진을 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깃발들이 나오잖아요. 깃발. 그 무수한 깃발. 네? 이 사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937년 뉴런베르크 나치 당대회에서 범람하는 깃발. 이 깃발들 보세요. 깃발. 자, 깃발들. 한 청년 뭐 시위할 때 들고 나오는 깃발들 보세요. 큰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들 뭐 무슨 자기가 무슨 뭐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집단 체조를,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즐길 때에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도하게 국가주의적인 것이 되지 않게, 전체주의적 광기를 촉발하는 형식이 안 되게, 정말 모두가 스크럼을 짜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 축구 같은 것은 격렬하게 부딪히잖아요, 선수들이. 그럼 끌어오르죠. 일본 선수가 한국 선수에게 태클을 한다. 그건 못 참죠. 그때마다 우리가 끌어오르고,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고단
선생이 쓴소리를 해놨었지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는 논문이고, 물론 제가 오늘 약간 과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안에는 인간의 어떤 원초적 집단주의를 촉발시키는 어떤 그런 요소도 있다 하는 것도, 그 의뢰 이런 거 있잖아요.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현대올림픽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계속 촉발한다. 원래 IOC는 국가별 무슨 메달 순위 집계 이런 거 안 하는 것이거든요. 또 원래 올림픽이라는 것은 도시대항전이다. 근데 어떤 국기를 들고 오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이 올림픽의 어떤 환희의 송가에 굉장히 즐거우실 텐데, 오늘 약간 제가 찬물을 좀 뿌려봤습니다. 근데 제 주특기가 약간 찬물 뿌리는 거잖아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재미있게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